안녕하세요. 김창수 위스키입니다. 오늘은 글렌리벳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 뭐 화면에나 술은 글렌리벳 12년을 준비했지만 글렌리벳을 통해서 사실 스카치 위스키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뭐 제목 글렌리벳이 바꿔버린 역사, 스카치 위스키의 역사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았는데 그 정도로 글렌리벳이 스카치 위스키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오늘은 그 역할, 글렌리벳이 스카치 위스키를 어떻게 바꿨는지 그 사건과 그 이유, 그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초의 위스키는 제가 전에도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증류법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증류법이 뭐 어디서 개발했는지는 발견됐는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이 증류법은 각 지역에 맞는 스타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스카치 위스키, 스코틀랜드의 위스키도 뭐 지금의 소주, 우리나라 소주나 뭐 고량주, 뭐 보드카 뭐 이런 술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발전을 했을까요? 네. 스코틀랜드에서는 이 증류법을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은 뭐 스코틀랜드 북부에서는 뭐 각종 보리나 밀 등 농사를 많이 지었죠. 그래서 이 증류법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이 남는 잉여 곡식을 증류를 합니다. 네. 이 곡식은 뭐 겨울이 지나고 해가 지나면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술로 증류를 해서 보관을 하면은 굉장히 장기간 보관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농장이나 당시 농장이나 뭐 스코틀랜드 가정 집에서는 이 증류기가 한 대씩 다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보편적으로 엄청나게 퍼져 나갔죠. 그래서 이 증류를 통해서 곡식도 보관을 하고 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에서는 뭐 증류가 이게 삽시간으로 널리 퍼지게 됩니다. 이 증류가 널리 퍼지고 이런 위스키, 초기에 위스키가 많이 생산이 되자 이제 뭐 스코틀랜드 영국 의회에서는 이 위스키에 세금을 매겨서 세금을 충당시킬 이제 방안을 마련을 하죠. 그래서 위스키에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하고 뭐 이때부터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이 증류업자들과 세금을 매기려는 뭐 의회의 싸움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뭐 널리 알려진 대로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하게 서로 세금을 매기고 세금을 피하려는 싸움이 시작이 되죠. 네, 뭐 이 부분은 좀 사실 뭐 널리 알려지기도 했고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다음에 시간이 나면은 새로운 편으로 영상을 하나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소모적인 전쟁이 계속 시작되자 결국 영국 의회에서는 이 합리적인 세금을 매겨서 합법적으로 증류를 하게 하고 적당히 세금을 걷는 방안을 새로 마련하죠. 근데 이런 현대의 새로운 법이 생겨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뭐 이 사건을 사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때는 1822년이었습니다. 1822년 8월인가요? 영국 국왕 조지 4세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죠. 에딘버러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에딘버러에 방문을 했을 때 이제 에딘버러의 스캇경이라는 사람이 이 건배주, 뭐 만찬주로 당시 가장 유명했고 맛있기로 알려졌던 글렌리벳 위스키로 대접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영국에서 온, 잉글랜드에서 온 이 조지 4세는 그때 글렌리벳 위스키를 마시고 완전 빠져버리는 거예요. 완전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맛있는 위스키가 있냐? 앞으로 무조건 나는 건배주나 뭐 이런 만찬할 때 글렌리벳만 마시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에 글렌리벳의 맛있다는 글렌리벳 위스키가 맛있다는 이 소문 얘기가 영국 전역으로 막 퍼져나갑니다. 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때는 하이랜드에서 만든 위스키는 하이랜드 이남 뭐 로우랜드 지역 뭐 혹은 잉글랜드 쪽으로 유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 법은 하이랜드랑 로우랜드가 다른 세금 체계를 갖고 있어서 하이랜드는 로우랜드 쪽으로 술을 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우랜드가 로우랜드, 잉글랜드 이쪽 지역을 독점을 한 거죠. 독점을 해서
글렌리벳이 사실 뭐 맛있기로 유명했지만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글렌리벳이 맛있다고 알려졌는데 그냥 단순히 글렌리벳이 맛있다고 이게 유명해진 건 아니에요. 당시 하이랜드와 로우랜드의 위스키는 굉장히 큰 스타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하이랜드와 로우랜드는 사실 뭐 위스키가 다 비슷비슷하죠. 근데 당시 하이랜드와 로우랜드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하이랜드는 사실 처음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이 농장 혹은 가정 개인들이 증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세금을 매기는 법도 이런 좀 작은 증류기를 사용을 하면 뭐 면세를 해줬거나 혹은 세금을 적게 매겼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증류기를 굉장히 작은 거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로우랜드로 사실 유통이 불가능했지만 로우랜드 쪽이 다 소비 상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로우랜드로 팔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당시 스머글러라고 하는 밀주업자들, 몰래 유통하는 밀수업자들이 성행을 했죠. 그래서 이 로우랜드 이남으로 하이랜드 위스키를 팔기 위해서 오크통에 보관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크통에 장기간 보관을 했고, 또 하이랜드에서 로우랜드로 몰래 이동시키기 위해서 작은 오크통에 계속 보관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랜드는 오크통 숙성이 굉장히 일반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작은 증류기를 사용했고 오크통을 사용했던 게 굉장히 일반적이었는데, 이와 반대로 로우랜드는 어땠냐? 로우랜드는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상권과 대도시권이죠. 거기다가 밑에 영국, 잉글랜드 쪽까지 상권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엄청 큰 증류기를 사용해서 대량으로 위스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소비가 됐기 때문에 오크통 숙성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위스키를 만들자마자 바로바로 숙성도 없는 상태에서 판매를 했죠.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로우랜드나 뭐 잉글랜드 이쪽은 대부분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의 스피릿과 같은 스타일의 위스키에 익숙해져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하이랜드랑 로우랜드의 위스키가 이렇게 달랐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뭐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증류기는 작은 걸로 증류하면 할수록 맛있어요. 이 구리 증류기가 뭐 황화합물이나 뭐 위스키가 초기에 증류했을 때 갖고 있는 나쁜 성분들을 흡착시켜서 제거도 하고 새로운 뭐 그런 향기 성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작은 증류기로 증류를 하면 스피릿이 굉장히 프루티하고 맛있어집니다. 게다가 오크통 숙성까지 하니까 이 하이랜드 위스키가 엄청나게 맛있었겠죠. 당시는 정말 숙성하지 않은 대형 증류기를 만든 위스키를 먹던 사람들한테는 이 숙성한 작은 증류기를 통해 만들어서 숙성한 위스키는 정말 뭐 천상의 맛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1822년에 이 국왕이 조지 4세가 방문했을 때, 그래서 이 하이랜드 스타일의 글렌리벳 위스키를 먹고 이제 영국 전체로 이제 하이랜드 스타일 오크통 숙성하는 위스키의 명성이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로우랜드에서도 오크통 숙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오크통 숙성하는 위스키들을 하이랜드 스타일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제 하이랜드 스타일처럼 이 맛있는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도 오크통 숙성을 해야 된다라는 게 퍼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1822년에 요 글렌리벳을 국왕이 먹음으로써 이 오크통 숙성하는 게 이 스코틀랜드 혹은 뭐 영국 전체로 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글렌리벳 때문에 이 오크통 숙성이 굉장히 일반화됐고 이 영국 국왕이 글렌리벳을 마시면서부터 하이랜드 스타일의 오크통 숙성이 널리 퍼지게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이랜드 위스키는 이 하이랜드 이남으로 유통을 못 시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영국 국왕이 이제 글렌리벳만 마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을 깨고 글렌리벳에 위스키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 하이랜드 이남으로. 이렇게 뭐 하이랜드의 위스키의 명성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뭐 앞서 말씀드린 이 법의 실효성 문제도 있고 이 위스키 하이랜드 위스키가 유통도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죠. 그래서 1823년에 새로운 법을 마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새로운 법을 통해서 1824년에 글렌리벳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코틀랜드 최초의 합법적 위스키 증류소의 면허를 획득한 증류소가 바로 이 글렌리벳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부터 뭐 중기, 후기의 글렌리벳의 얘기는 또 너무 재미난 얘기가 많기 때문에 다음 편을 통해서 이 글렌리벳 이름에 대한 얘기나 뭐 글렌리벳의 명성에 대한 얘기는 다음 편으로 좀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래도 아쉽지만 이 글렌리벳 12년, 가장 기본이 되는 글렌리벳 12년으로 그럼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상을 좀 짧게 줄이려고 요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좀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 글렌리벳. 요 글렌리벳 12년은 뭐 가장 글렌리벳의 엔트리 라벨, 기본 라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병은 조금 직전 라벨이에요. 지금은 디자인이 좀 체인지가 돼서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는데 요거는 거의 바로 직전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직전에는 약간 초록색 글렌리벳 병이 있죠. 그리고 그 직전에는 약간 요 라벨이랑 글씨체가 다른 글렌리벳이 있죠. 근데 이거는 오늘 이걸로 리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갖고 있는 게 이거기 때문에 네, 요 글렌리벳을 마시겠습니다. 근데 글렌리벳이 이렇게 옛날 과거에는 정말 전설적이고 맛있고 유명한 위스키였지만 사실 현대의 글렌리벳은 그때와는 완전 다른 위스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뭐 워낙 대기업의 인수가 돼서 이 대량 생산하는 브랜드가 됐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옛날처럼 소량 생산 뭐 이렇게 맛있는 그런 큰 차이를 보이는 위스키랑은 좀 다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공산품화된 글렌리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글렌리벳이 워낙 세계 판매 순위 1, 2위를 다툰 굉장히 거대 브랜드이긴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글렌리벳 굉장히 좋아해요. 글렌리벳의 이 특유의 청사과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이 신선한 사과와 약간 달콤한 좀 익은 사과에서 오는 굉장히 프루티한 느낌이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이 12년도 사실 뭐 그렇게 복잡하거나 깊은 맛은 없지만 이 향에서 굉장히 플로럴하면서 프루티한 느낌이 마시기에 너무 뭐 편히 마시기 너무 좋고요. 뭐 특별히 걸리는 맛 없이 쓴맛도 생각보다 적고 깔끔한 맛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렌리벳 12년은 사실 뭐 구하기도 쉽고 워낙 먹기도 쉬운 위스키이기 때문에 뭐 위스키가 좀 독해서 먹기 힘들거나 아니면은 위스키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글렌리벳 12년 굉장히 추천드릴 만한 위스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글렌피딕이나 맥켈란에 좀 밀려서 그렇게 많이 소비되거나 뭐 인지도가 그렇게 큰 위스키는 아니지만 글렌리벳도 굉장히 맛이 나쁘지 않은 위스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이 사진은 글렌리벳 리뷰처럼 뽑았지만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스카치 위스키가 어떻게 시작됐고 오크통 사용이 왜 시작이 됐으며 그 촉매제 역할을 했던 글렌리벳과 그 사건을 통해서 스카치 위스키가 지금 어떻게 현대 위스키의 형태로 자리 잡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글렌리벳 리뷰였고요. 다음 글렌리벳 리뷰 2편으로 조만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끝.